안녕하십니까. 다이나모 유저그룹 운영진을 맡고 있는 앤디 우월입니다. 제가 이번 주 방송도 라이브로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녹화 방송으로 대체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일지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방송 내용으로 준비한 부분은 다이나모 노드 중에 딕셔너리와 트랜잭션 이 두 가지 노드를 사용해서 더 전문화된 스크립트 그리고 더 많은 기능의 스크립트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꿀팁들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샘플 파일에 앞서 트랜잭션과 딕셔너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먼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어의 뜻 그대로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사전에 정의해둔 내용을 가지고 그때 필요한 키값을 이용해서 정의된 값들을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by keys values 이제 딕셔너리를 만드는 생성하는 노드이고요. 그리고 이 생성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키값을 가지고 필요한 정보값을 뽑아내는 이 value at key 이 노드 주로 저는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입력 포트가 있어요. 키값과 value 그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코드 블록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1, 2 그리고 3이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키값을 입력했을 때 추출되는 이제 value 값이죠. 사전의 값은 텍스트로 1, 2, 3 했을 때 이 값들 가지고 사전을 구성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오류를 보시면 int 값 숫자 값은 인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네요. 이랬을 경우에는 이 제가 입력한 1, 2, 3 이 숫자 값을 문자 형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노드도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노드인데 해당 객체를 스트링 문자 형태로 변경해주는 노드입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딕셔너리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 가지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노드 value at key에 연결시켜주고 이제 키값을 제가 원하는 키값을 입력하였을 때 2를 입력하였을 때는 키값을 입력하였을 때 결과값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 형태로 숫자 2를 입력하였을 때
한글로 된 2가 추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이 1일 때는 1을 추출해주고 3일 때는 3을 추출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이 키값과 밸류 값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한글 문자가 키값이 되고 숫자를 문자로 변환한 게 값이 되겠죠. 사전의 값이 되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키값에 2 입력해주면 숫자 2, 그리고 1 입력해 주셨을 때는 숫자 1, 이런 식으로 사전의 키값과 사전의 값을 설정해 두고 이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그때그때 불러올 때 사전 설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저는 이 두 가지 노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딕셔너리 카테고리에 있는 노드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 보시면 딕셔너리를 연결했을 때, 입력 포트에 딕셔너리를 연결했을 때 그 값으로 이제 키값과 사전의 값을 추출해 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결과 값은 이렇게 키값 그리고 밸류 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리무브 키, 해당 사전에서 제가 제거하고 싶은 키값 1이라는 키값을 제거하고 싶으면 연결해 주었을 때 제 딕셔너리가 생성이 되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1, 2, 3이라는 키값을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1이라는 키값을 없앴을 때 사전의 밸류 값도 같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남아있는 것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set value at key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을 지웠었는데 다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키값을 숫자 1로 추가했을 때 다시 이전과 같은 1일 때는 1, 2일 때는 2, 3일 때는 3, 이런 식으로 키값과 값을 추가하고 제거하는 기능의 노드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지정된 키의 값 가져오기, 이건 제가 자주 사용한다고 위해서 설명드렸던 노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노드는 카운트, 사전 내에 키값이 몇 쌍인지 숫자 형태로 표현해주는 노드 가지고 있고요. 사전에 키를 생성하는 키값만 추출해주는 노드 1, 2, 3, 이런 식으로 키값만 추출해주는 노드, 그리고 값만 추출해주는 노드, 이런 식으로 기본 노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딕셔너리를 사용하시다 보면 필요하신 순간이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노드는 이 딕셔너리를 만드는 노드와 키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추출해주는 노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트랜지션에 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에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실행을 하실 때 이것의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노드이고요. 저는 이 기능을 알고는 있지만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이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노드의 위치는 레빗 카테고리의 트랜잭션 들어가 보시면 엔드와 스타트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노드의 작동 방식은 이 엔드 값에 값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이 스타트 노드를 거쳐가는 값이 이제 연산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딕셔너리 해드리려고 만들어 둔 이 샘플 파일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 둔 샘플 파일은 벽체인데요. 벽체가 지금 보시면 전부 다 레벨 1, 베이스 구속 조건이 레벨 1의 미연결 높이가 80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벽체들을 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을 풀어가는 내용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레벨 1의 미연결 높이 8000의 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게 레벨 2일 벽이 있을 경우 미연결 높이를 1000으로 변경한다 라고 조건을 주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습은 실제 상황에서 사용되진 않지만 트랜잭션의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정한 것이고요. 이 가정을 두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빗의 셀렉션 그리고 올 엘리멘트 오브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지금 프로젝트에 제가 배치해 둔 벽체를 모두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를 선택하고 get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베이스 구속 조건을 추출하고 이 값을 가지고 셀렉션에 레벨이 2일 경우에는 미연결 높이를 1000으로 변경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바이블 마스크에 연결해주고 셋 파라미터 미연결 높이 값을 1000으로. 자, 일단 제가 좀 빨리 만들기 위해서 설명 생략하고 만들었고요.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카테고리 올 엘리먼트 오브 카테고리에서 벽체를 모두 선택해주고 그 벽체에서 get 파라미터 값을 이용해서 레벨 베이스 구속 조건을 추출하였습니다. 그때 이 추출된 베이스 구속 조건이 만약에 레벨 2라면 미연결 높이를 1000으로 셋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변경해 준다는 형태의 노드인데, 지금 제가 샘플 파일로 준비한 벽체들에는 베이스 구속 조건이 전부 다 레벨 1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 말고 수동으로 했을 때 작동되는 값이 없죠. 이 필터 바이 불 마스크를 통해서
추루값을 필터링 해준 값이 없기 때문에 set 파라미터가 empty 빈 결과값을 추출해냈죠. 이랬을 때 제가 이 모든 벽체들을 다시 se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베이스 구속 조건을 레벨 2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선택한 모든 벽체를 베이스 구속 조건을 레벨 2로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 2에 대한 검사를 했을 때 true가 나와서 set 파라미터 노드를 거치면서 미연결 높이가 1000으로 변경돼야 되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실행을 시켜 주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동은 했죠. 이 벽체들이 베이스 구속 조건이 레벨 2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미연결 높이는 8000 그대로 제가 set 파라미터를 통해서 1000으로 바꿔달라고 분명히 로직을 넣었는데 작동하지 않았죠. 이유가 이제 스크립트의 구성이 여기서 선택된 벽체들 가지고 레벨 2로 변경하는 것과 위에 보이시는 이 레벨 2를 검사하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베이스 구속 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레벨 1을 검사를 했고, 그래서 이 set 파라미터를 통해서 미연결 높이를 1000으로 변경해주는 부분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래 로직이 작동을 해도 레벨은 바뀌었지만 미연결 높이를 변경하는 set 파라미터는 작동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이시는 것처럼 벽체에서 레벨 2로 바꾸는 과정이 선행되고, 그 후에 베이스 구속 조건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레벨 2일 경우에는 미연결 높이를 1000으로 변경해주라, 이런 순서로 진행되기를 원하실 때 이 바로 트랜지션 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노드의 연결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해주면 작동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엔드 노드의 값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타트 노드는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엘리멘트에서 레벨 2로 변경해주는 set 파라미터의 결과값을 엔드 노드의 인풋 값으로 연결해주고요. 이 엔드 노드에서 나온 값은 출력 값은 따로 이제 연결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스타트 값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벽체를 스타트 인풋에 넣어주고, 그 이후에 이 엘리멘트를 가지고 진행될 노드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작동하는 거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작동하는 과정이 이게 순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눌렀을 때 제가 레벨 2로 변경을 해놨군요. 레벨 1, 지금 레벨 1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잠깐 작동이 안 해서 저도 당황했었는데, 이게 지금 연산이 레벨은 등호 노드를 사용해서 연산이 안 됐나 보네요.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서 스트링으로 검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랩이 카테고리의 엘리멘츠에서 레벨 부분을 찾아가시면 네임, 레벨의 이름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이 값이 레벨 2일 경우로 검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펄스 값이 나와서 셋 파라미터가 적용이 안 됐네요. 그랬을 때 지금 그대로 있는 노드에서 이 스트링 부분만, 그러니까 레벨 부분만 스트링으로 변경해 준 겁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레벨은 2로 바뀌고 미연결 높이가 1000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현재는 베이스 구독 조건이 레벨 1인 상태에서 레벨 2로 바꿔주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고 엔드 노드에 값이 입력되었을 때 스타트 노드가 시작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눌렀을 때 네. 이게 오류가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노드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 엔드 값이 선행이 되었을 때 엔드 노드에 입력 값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스타트가 실행되는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잘 작동하네요. 아까는 뭐가 문제였는지 오류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노드가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작동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저는 다른 방법으로 좀 우회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방법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작동을 안 해서 저도 당황하긴 했는데 이래서 제가 이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 노드는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셋 파라미터를 완료한 엘리멘트를 입력해줘도 상관이 없죠. 이게 맞죠. 근데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엘리멘트가 안 나오는 출력 포트로 뭔가 노드를 작동시켰을 때 엘리멘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될 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드리는 팁은 지금 상황엔 살짝 맞지 않지만 이런 원리로 우선순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두 가지 연산이 있다고 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벽체의 구속 조건을 조절해주는 작업을 A 작업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 조건을 검사해서 원하는 구속 조건일 때 원하는 값을 넣어주는 작업을 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A 작업이 먼저 진행되고 그 후에 B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트랜지션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저는 리스트 create 노드를 사용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A의 최종 결과물이죠. 저는 셋 파라미터 노드를 이용해서 이제 엘리멘트 그 셋 파라미터가 반영된 엘리멘트가 최종 출력 포트를 통해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 작업에 들어가는 최초의 노드를 묶어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리스트에는 지금 보이시는 A의 값 그리고 제가 뒤에 B 연산을 할 때 사용돼야 되는 값이 리스트의 형태로 묶이게 되겠죠.
바뀌었을 때 인덱스 이 get item at index 노드를 사용해서 이 0번, 1번 아이템을 꺼내줘서 연결시켜 주셔도 되고요. 저는 주로 코드 블록을 이용해서 a 변수로 받은 리스트의 첫 번째 값 하는 이렇게 코드 블록 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get item at index 보다는 이게 뭔가 조금 더 깔끔하고 편리해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필요한 값을 꺼내서 사용하였을 때 이 리스트가 구성되려면 이 A라는 작업이 선행돼야 0번 리스트에 0번 입력 포트에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A 작업이 선행되고 그 이후에 이 B 작업이 진행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0번과 1번을 만들지만 결국에 제가 사용하는 건 1번을 그대로 이후에 사용해 주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이렇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멘트를 그냥 연결해 주었을 때도 똑같은 효과를 내지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해주고 싶으실 때는 리스트를 만들고 억지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억지로 리스트를 만들고 필요한 아이템만 뽑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눌렀을 때 레벨 2로 변경되고 미연글 높이 1000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에 사용을 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벽체에 호스트 되어 있는 그러니까 벽체에 있는 창문에 호스트를 변경하고 싶은데 다이나모에는 제가 알아보기로는 호스트를 변경해주는 노드는 없어요. 그래서 이 창을 복사해서 같은 위치에 다른 벽체, 그러니까 벽체가 두 개가 연속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을 때 다른 벽체에 옮기고 싶을 때 이 창을 새로 그 옆에 있는 벽체 같은 위치에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벽체는 오프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기본 있는 창의 위치를 옮기고 그 이전 위치에 옆 벽체에 창문을 새로 생성해주는 스크립트를 구성해서 사용을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니까 되게 어려운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선순위를 창을 옮기고 새로운 창을 만들고 기존에 만들었던 창을 삭제하고 이런 우선순위를 줘야 됐어가지고 이 방법에 유용하게 사용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그리고 리스트를 활용해서 유사 트랜지션이죠. 우선순위를 주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가 트랜지션을 설명하려고 준비한 샘플 파일이 아니라 딕셔너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한 파일이었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다음은 딕셔너리에 대한 실습 간단하게 진행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파일은 벽체 유형을 분류를 해서 1-1부터 1-10 그리고 2-1부터 2-10 그리고 3-1부터 3-10 이렇게 30개의 각자 유형이 다른 벽체 준비하였고요. 이 벽체 가지고 딕셔너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정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제가 30개의 벽체, 여기 보이시는 1-1부터 3-10까지 30개의 벽체 준비했고요. 여기서 제가 기능을 만들어 볼 내용은 앞자리가 1일 때는 1레벨, 2일 때는 2레벨, 그리고 3일 때는 3레벨의 베이스 구속 조건이 위치하게 변경하는 스크립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명에서 특정 문자나 숫자를 검색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1-1은 A야, 1-1은 레벨 1이고 1-2도 레벨 1이고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스크립트가 편한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검색할 때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돼서 이 부분을 한번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와 마찬가지로 all elements of category 노드를 이용해서 벽체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방식만 이해하시고 실무하시면서 응용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벽체를 가지고 왔고요. 엘리멘츠에 엘리멘츠 들어가 보시면 네임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연결했을 때는 해당 객체의 유형명, 유형 이름이죠. 유형 이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1부터 3-10의 노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유형명에서 검색을 통해서 해당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해서 그 구분마다 제가 원하는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 형태의 데이터에서 해당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검색을 하는 노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링 카테고리의 인스펙트에 contain 노드를 사용해서 해당 숫자가 search for 때 제가 앞 숫자가 1이면 레벨 1에, 2일 경우에는 레벨 2에, 3일 경우에는 레벨 3에 배치한다고 하였죠. 1을 검색하는데 앞 숫자니까 앞 숫자 뒤에 하이픈이 붙기 때문에 하이픈까지 검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일 때 하이픈 3일 때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번씩 검색을 했죠. 이렇게 90개의 데이터 리스트가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산 방식은 이 0번 1-1의 경우에 1 하이픈이 포함되어 있는지 true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2 하이픈 없습니다. false. 3 하이픈 없죠. false. 이런 식으로 0번부터 9번까지는 1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10번부터 19번까지는 2 하이픈 두 번째 값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마지막 29번까지는 세 번째 3-이 포함됐다는 내용의 true false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잠시 랩이 멈춰가지고 다시 만드는 바람에 매끄럽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딕셔너리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주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검토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검사해서 사용을 할 때 트루 펄스 리스트를 뽑아서 문자 형태로 합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트루 펄스 리스트가 나왔을 때 트루 펄스 펄스를 하나로 합쳐줘서 이 합쳐진 트루 펄스 펄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펄스 트루 펄스, 그리고 마지막은 펄스 펄스 트루, 이런 식으로 합쳐진 문자 형태가 나오면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로 활용을 자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노드는 스트링의 제너레이트의 콘캣 이 노드인데요. 제가 입력한 리스트의 문자열을 하나로 합쳐주는 노드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불값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변경하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연결해 주었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true, false, false 합쳐지고 10번 이후부터는 false, true, false 이렇게 같은 레벨에 있는 텍스트, 스트링들을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의 노드입니다. 이 노드 가지고 딕셔너리 구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도 샘플이기 때문에 유형명이 1-1 그리고 3-10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실무에 활용을 하실 때는 유형명에 들어가는 재료를 입력하시는 경우도 많고 사이즈를 입력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때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때 스크립트를 구성하면서 스크립트에 꼭 필요한 노드는 아니지만 중간중간 검토를 할 때 주로 저는 플래튼을 이용해서 단순화 시켜주고 유니크 아이템을 이용해서 몇 개의 변수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주로 작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겹치는 부분이 없죠. 1을 검색했을 때와 2를 검색했을 때 그리고 3을 검색했을 때 true가 2개 이상 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네, 충분히 실무에서는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추가가 된다면 true, true, false가 나올 수도 있고 true, false, true 이렇게 true가 2개 혹은 3개 그 이상이 들어가 있을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유니크 아이템으로 변수가 몇 개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 변수에 따른 딕셔너리를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겹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딕셔너리 구성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딕셔너리 구성에 앞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딕셔너리를 만드는 by keys, values 노드와 그리고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value, add key 노드를 꺼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구성할 때 제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의 검사를 통해서 얻어낸 이 합쳐진 스트링 true, false, false
이 불값의 스트링을 통해서 딕셔너리 값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니크 아이템으로 검사한 true, false, 그리고 두 번째 값에 true가 포함되어 있는 true, false,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색한 값이 true인 false, true,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나왔죠. 이 값을 차례대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value 키값을 입력했을 때 나오게 되는 value 값은 여기서는 스트링이 아닌 레벨을 입력해줘도 작동이 하더라고요. 키값은 스트링을 입력해줘야 되지만 value 값은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레벨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멘트 셀렉션의 레벨 1, 2, 3. 제가 처음에 검사를 했던 1이 들어갔을 때는 가장 앞에 true가 나오는 첫 번째 값에는 레벨 1, 그리고 두 번째 2를 검색했을 때 중간에 true가 나오는 값은 레벨 2,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에 true가 나오는 값은 레벨 3, 이렇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조인을 통해서 세 가지 값 연결해줘서 딕셔너리 구성했고요. 이제 이 딕셔너리는 true, false가 입력되었을 때 레벨 1을 호출해내고, 그 다음에 false, true일 때는 3, false, true, false일 때는 2 값을 추출해내는 딕셔너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꺼내 두었던 value at key 이 값에 딕셔너리 연결해 주고요. 여기서 제가 만들어 두었던 스트링, 합쳐진 스트링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보이시는 것처럼 true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맨 앞에 true가 나왔을 때는 레벨 1, 두 번째 true가 나왔을 때는 레벨 2,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뒤에 true가 나왔을 때는 레벨 3 값을 추출해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출된 값을 이용해서 set 파라미터 이용해서 지금 3레벨로 추출이 돼서 플래튼으로 단순화 시켜주고요. 값에는 제가 추출했던 레벨 값 입력해주고, 파라미터 값에는 베이스 구속 조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에 추출해낸 벽체 유형들을 넣어줬을 때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했을 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유형명이 1-1-로 시작하는 유형명은 녹색으로 바꿔두고요. 파란색의 경우에는 2-, 그리고 이 빨간색의 경우에는 3-, 가시성 조절되어 있고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켰을 때 유형명에 2-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의 경우에는 레벨 2, 그리고 3-는 레벨 3으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네, 이 부분을 제가 실무에서 사용했을 때는 기존에 완성되어 있던 모델링에서 작업 세트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분류된 작업 세트에서 유형명에서 규칙을 찾아서 저는 다음 작업을 진행할 때 그 규칙대로 작업 세트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응용은 질문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새벽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꼭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고 더 유용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